지난 시간에 우리가 asm의 컬렉션이랑 노드리스트, 즉 get 엘리먼트 태그 네임이라든지 클래스 네임이라든지 get 엘리먼트 바이 id, id를 가져온다든지, 그죠? 아니면 쿼리 셀렉터라든지 쿼리 셀렉터 올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쿼리 셀렉터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get 엘리먼트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asm의 컬렉션을 반환한다라고 하면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섹션을 한번 써볼 거고요. 섹션한테 클래스라고 적고 아이템 박스라고 이런 식으로 명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를 좀 만들 거예요. div를 총 한 4개 정도만 만들 건데, 거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름을 부여볼게요. 클래스 a 달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속성 하나를 붙여줄 건데 onClic이라는 속성을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onClick.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달러 그 다음에 소가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만들어진다?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onClick이라는 거는 onClick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다. onClick 이벤트. 그러니까 즉 클릭되었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뭔가를 클릭하거나 마우스로 올렸다거나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냐면 이벤트로 취급이 됩니다. 이벤트로. 자, 그러면 얘는 레드, 그 다음에 블루, 얘는 뭐라 할까요? 오리진을 쓰고, 얘는 올 레드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메인이라 쓰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 박스 4개 정도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별도의 id를 조금 부여를 해볼게요. 샵 id, 그 다음에 박스 달러 곱하기 4개, 이렇게도 4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v한테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보더를 좀 줄게요. 보더 10픽셀 솔리드 레드. 자, 그러면 되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도 좀 추가 좀 해주고요. 아니다, 인라인 블럭 말고, 자, 인라인 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라인 플렉스. 그러면 인라인 플렉스도 이제 마치 이제 인라인 블럭처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차이점은 얘가 이제 플렉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너비를 200픽셀 부여하고요. 높이도 200픽셀. 자, 그러면 플렉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그 다음에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5REM이라 줄 거고, 폰트 웨이트는 이제 볼드 정도만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너무 크죠? 그래서 요거는 3REM이라 쓸까요? 바꿔볼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어퍼케이스라 해서 얘네들을 대문자로 좀 부여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iv한테 커서 포인터 정도는 부여를 해주면 이제 클릭하는 요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의 자식으로 있는 내부도 마찬가지로 내부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만 블루로 반영을 해주면 이런 모양새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얘를 클릭하면 이제 레드로 변경이 되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하냐?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A1이라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클릭해보면 이렇게 에러 납니다. 왜? A1이라는 지금 요거는 A1이라는 함수를 지금 내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함수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콘솔 로그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A1 실행 이렇게.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A1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특정 태그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클릭되었을 때 이 녀석이 빨간색으로 변경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여기다가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올이라고 써볼게요. 올. 자, 올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인의 자식인 내부다. 자, 그러면 이제 쿼리 셀렉터는 뭐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get 엘리먼트로 시작되는 것들은 선택자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쿼리 셀렉터로 시작하는 것들은 선택자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했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적는 것도 가능하고 아이디 이름을 적어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은 let divs라고 쓰고요. 그러면 요거 divs 여러분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div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1이 클릭해보면 자 노드 리스트, 왜냐면 쿼리 셀렉터는 노드 리스트를 반환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얘를 클릭했을 때 0번째 요소인 요 녀석은 얘예요. 얘를 이제 색상을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divs에 그래요. 요거를 메인의 네부스로 지금 우리가 가서 검색을 했으니까 요거는 네부스라고 바꿔야겠죠. 이름을 네부스. 그래서 네부스의 0번째에다가 스타일을 입혀줄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를 뭘로 바꿔줘라? 레드로 변경해줘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레드라는 거 클릭하면 요 녀석의 색상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도 접근 가능해요. 이렇게 말고도 그냥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내부 같은 경우 내부로만 접근하게 되면 내부는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내부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좋진 않지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내부로 접근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셀렉터 말고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버전 1, 그 다음에 버전 2, 자, 버전 3는 뭘까요? 버전 3는 자, 클래스 이름으로. 자, 클래스 이름이라는 건 지금 얘네들이 박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올. 근데 올 말고 우리는 뭐 get element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자, 클래스 이름은 어차피 얘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박스라는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박스라고 써주면 자, 이렇게 하면 몇 명의 내부가 검색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박스 써야겠죠.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박스가 몇 개 있어요? 4개니까 4명이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솔 로그. 자, 이렇게 해보면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박스 클래스 네임 박스 1 이게 맞죠? 뭐가 지금 틀렸는데 박스 is not defined 박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요거 박스 쓰죠. 자, 다시 뭐야 콘솔 로그 이것도 여기도 못하는데 됐어요. 자, 그래서 에러 나면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색상이 변경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요거는 제가 주석 걸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박스로 검색을 해서 얘가 클릭됐을 때 이 박스들이 뭐다? 색상이 변경되게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제 get element는 제가 뭘 반환한다? ASML 컬렉션 반환한다 했죠. 그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냐, ASML 컬렉션을 반환하냐,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0번째만 접근해서 지금 바꾸는 건데 0번째 스타일을 뭘로 바꿔라? 레드로 변경해줘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다시 클릭하면 이 녀석이 색상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죠. 아이디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얘가 지금 박스 1이잖아요. 그러면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
그 다음에 박스 1.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아이디가 검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레드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자, 박스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한테 지금 스타일을 입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컬러를 레드라고 됐죠. 자, 그러면 A1 is not defined. 제가 또 코드를 뭔가를 잘못 썼죠. 박스 1 get element id. 박스 1 썼고 콘솔 로그에서 박스 1 출력했고 스타일 백그라운드 오토 나네요. 그래서 써주면 되는데 어디서 오래 나니까 뭐야 이걸 빼먹었네요. 자, 근데 지금 색상이 안 바뀌죠. 박스 1 레드. 요렇게 했을 때 박스 1이 검색되는 건 맞는데 지금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UND 컬러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됐네요.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 지금 한 게 뭐예요? 지금은 아이디로 접근해서 작업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블루를 테스트 해볼 건데, 자, A2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쿼리 셀렉터 5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let nevs document 쿼리 셀렉터 all 메인의 자식인 nev.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네브스니까 파란색 박스들이 몇 명이 검색된다? 이렇게 하면 4명이 검색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한테만 스타일을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스 전부한테 스타일을 입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0번째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0번째에 접근해서 스타일을 입혀서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이런 식으로 레드 입혀보면 되겠죠. 자, 레드 입히면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 클릭해도 지금 변경이 되는 거죠. A2 클릭했을 때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7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7 제 렌더링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얘 클릭해도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블루를 클릭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블루가 돼야 되고, 저는 이제 모든 색상이 변경됐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를 지금 박스가 몇 개예요? 4개니까 4번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죠? 그쵸?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따가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오리진으로 씁시다. A3라 하고 오리진의 역할로 그냥 쓸게요. A1과 A2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요걸 쓰기로 하고요. 그러면 A2. 자, 얘는 그냥 A2라고 합시다. 위치 방편으로. 블루니까 그러면 블루 색상을 반영하는 걸로만 하죠. 박스 2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배경색을 우리가 바꾼다 해서 이 배경색에 화이트라고 부여해보면 이거는 그냥 이 배경색을 더 눈에 띄게 만드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색을 없애려면 화이트를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배경색이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박스 2 골라냈잖아요. 박스 2. 그래서 박스 2한테 여러분들 이제 요 A2 얘가 클릭하면 이 녀석의 배경색이 파란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A3라는 건 얘죠. 얘가 클릭되면 모든 이제 파란색 배경색은 뭘로 바뀌어라? 이렇게 빈 화면으로 바뀌어라.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메인의 자식인 내부라고
우리가 이제 골라낸 거잖아요.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A3 예저에 1번째도 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레드 변경했다가 블루 변경했다가 오리진 누르면 어떻게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매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반복문. 자, 반복문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for let i는 0. 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 네우스. 랭스. 자, 랭스가 뭔지는 설명드렸죠. 배열의 길이인데, 그러니까 즉 내부가 검색이 되면 그 검색된 내부의 길이를 말하겠죠. 그러면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된다? 실행해 보면 이제 내부의 길인데 지금 이제 얘를 출력해 달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부의 랭스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녀석을 A3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여기를 1이 아니라 I라고 적어줘야죠. 자, 그러면 레드 클릭하고 블루 클릭하고 오리진 누르면 여기 오타 났네요. 자꾸 오타를 제가 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레드, 블루, 오리진. 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실행이 안 될 때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됐죠. 네브스, 랭스가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오타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즉 내가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뭐 쓰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쿼리 셀렉터는 제가 뭐가 된다 했죠? 얘는 이제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는데, 노드 리스트는 이제 포문 중에 포 오프문이라는 게 있고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 문법들을 다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버전 2라 쓸게요. 여기다가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브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네브스를 골라내면 여기 이제 0번째 내부 들어오고 1번째 내부 들어오고 2번째 내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만? 그냥 요거 그대로 복사합시다. 됐어요. 요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그럼 레드, 블루, 오리진. 그죠? 근데 뭐야? 백그라운드 컬러 언디바인드? 여기 네브스가 아니죠. 네브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 자, 이게 버전 3. 이거 버전 1, 버전 2, 그 다음에 버전 3. 버전 3는 포이치만 써볼게요. 네브스의 포이치. 노드 리스트만 유일하게 포이치문을 지원합니다. 펑션, 초가로, 분가로, 엔터. 그 다음에 내부. 자, 그러면 내부를 매개 변수로 받았으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값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인덱스 값을 받을 수 있다 했죠. 그러면 똑같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 깔끔하죠. 자, 버전 4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버전 4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작성된 코드를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포이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에러 펑션 쓰게 되면 펑션 생략 가능하고 화살표 함수가 온다고 했죠. 에러 펑션. 그 다음에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다. 그러면 이제 중괄호도 생략 가능하고 어떻게 그 중간에 이제 그게 이제 뭐 리턴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만 써줘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잘 되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버전 2를 쓰던 버전 3를 쓰던 이거는 이제 작성하는 여러분들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올레드 구현해야죠. 올레드. 네. 올레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후딱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 올레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들 클릭 이벤트를 굳이 뭐 A4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클릭 이벤트를 여기다가 부여하지 않아도 클릭 이벤트 자체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근데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검색을 해야 돼요. 검색. 자, 함수 실행을 저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여기다 두고요.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그러면 나오죠. 함수 실행. 그래서 함수 실행 두고 여기다가 let 컨스트라 쓸게요. 컨스트 A4 바뀔 일 없으니까 도큐멘트 get alibi id. 그러면 id니까 우리는 A4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박스의 색상을 변경해야 되니까 nevs const get element by class name으로 할까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걸 클릭하든지 레드 클릭하면 뭐 레드, 뭐 블루 클릭하면 블루. 근데 오리진 클릭하면 원레드로. 올레드 클릭하면 전부 다 변경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쓸 양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4.add event. 자, add 이벤트가 뭐야? 이벤트를 내가 추가하겠다. 어떤 이벤트? add 이벤트 listener라고 있어요. 리스너. 그래서 이렇게 add 이벤트 리스너인데 리스너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어떤 걸 할 거냐? 어떤 이벤트를 쓸 거냐? 그 앞에는 이벤트 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펑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을 찾아야겠죠. 얘네들. 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네브스가 맞죠? 네브스라고 찾았잖아요. 자, 그러면 요 네브스에다가 반복문 돌릴게요. for let box. 박스의 스타일을 뭘로 바꿔라? 레드로 변경해줘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어디가 자꾸 뭐가 뜰까요? add event listener, 클릭, property of the add event listener, 도큐먼트. 이거 A4. 얘는 id가 A4는 아니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 올레드라는 요 녀석을 실행하게 되면 요게 전체가 실행이 되겠죠. A4 is not by id A4 접근했고, A4 is not by 왜 타입 에러가 여기서 날까요? 올레드 실행했고. 자, A4를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이게 컨스트라 써서 그런가? 레이스라 써볼까요? 오류가 나네요. 근데 오류가 나는데 여기서 오류가 나네요. 타입 에러. 오류가 날 때는 뭐가 오류가 나는지는 여기서 이제 봐도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개발자 도구에서도. 그럼 A4가 지금 문제라는 건데, ID A4 온 클릭했을 때 A4는 상관없고 ID가 A4다. 다큐멘트
이런 경우에는 콘솔 로그에서 A4라고 출력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거든요. 그쵸. 지금 A4 자체가 요게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A4 is not defined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ID A5라 써볼게요. 제가 그러면 일단 실행이 되긴 하네요. 지금 보면 제가 A4 출력하니까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잘 된다라는 거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가볼게요. add 이벤트 오타난 걸 수 있으니까 add 이벤트 리스너. 자 어떤 이벤트를 줄 거냐? 클릭 이벤트를 줄 거다. 그 다음에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자 그러면 A4가 클릭이 되었을 때 너가 뭘 바뀌게끔 만들 거냐, 뭘 이제 바뀌게끔 할 거냐, 그런 의미인 건데, add 이벤트 listen 위에 또 안 된다고 할까요? 클릭 이벤트.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자 이런 것도 이제 add 이벤트 리스너 했을 때 실행된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되니까 이걸 다 빼서 이렇게 써볼게요. A4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했죠. 제가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실행됨이라는 메시지는 잘 나오네요. 근데 A4 그쵸,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네요. 그쵸? A4라는 함수를 지금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요걸 지금 올레드로 변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워주면 되겠죠. 어디서 자꾸 에러가 나나 했더니.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올게요. 올레드로 뒤로 가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됐죠. cannot read.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4 적어주면 되고요. 됐네요. 오타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올레드 어쨌든 클릭하니까 실행되면 나오죠. 그죠? 잘 됩니다. 자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제 클릭 이벤트를 원래는 온클릭한테 부여를 했는데 온클릭 이벤트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클릭 이벤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검색하면 되겠죠. 자 let 박스라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도큐먼트 쓴 다음에 get element class name 해가지고 누굴 검색하면 된다? 자, 박스 검색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얘도 그냥 반복문 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박스 출력만 해볼까요? 콘솔 로그에서 박스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지 자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죠, 얘 올레드. 자,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에이스맥 컬렉션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를 각각 접근해가지고 스타일을 입혀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스타일 입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스타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레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 레드 일단 클릭해볼게요. 자 클릭하니까 바뀌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0, 1, 2, 3 해가지고 쓰려면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얘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let box of boxes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박스에 스타일을 줄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이게 끝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레드 요거 딱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요 녀석들이 이렇게 색상이 변경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오리진 누르면 원상복구 되는 거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자, add 이벤트 리스너 했을 때 에러 펑션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버전 1. 자, 여기서 어떻게 여기를 지우고 에러 펑션 끝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거죠. 네, 오래 걸렸네요. 오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오래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입힐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자, 지금 했던 게 쿼리 셀렉터라는 걸 사용하고 있죠. 쿼리 셀렉터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쿼리 셀렉터의 역할이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ML 상에 있는 어떤 특정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쿼리 셀렉터 all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쿼리 셀렉터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다? 내가 HTML 상에 있는 코드를 딱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뭘 선택하냐? 내가 원하는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녀석을 선택하되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녀석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쿼리 셀렉터의 역할이었는데 근데 그 all을 쓰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이 뭐 메인의 자식으로 있는 내부가 예를 들어서 5개다. 그러면 5개가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HTML상에 내부가 엄청나게 많아요. 메인의 자식으로 내부가 많다. 그러면 모든 내부가 다 검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쿼리 셀렉터 all을 쓴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쓸 때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드 리스트를 반환한다는 점, 그 차이를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얘를 가끔씩 써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HTML을 작성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내가 HTML을 조작하거나 변경할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어펜드 차일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HTML을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를 하니까 노드 리스트는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노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쿼리 셀렉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다 배열이에요. 노드 리스트는 배열. 다만 HTML 컬렉션은 객체죠. 그죠? 그래서 배열이냐 객체냐 그 차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et element by class name 같은 경우는 뭐다? 내가 클래스로 접근하겠다. 근데 이제 쿼리 셀렉터 al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자로 접근할 때 우리가 점을 통해서 클래스를 선택했죠. 그죠? 왜냐면 클래스라는 거는 우리가 점 클래스명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굳이 점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걸 처음에 by class name 요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점 박스 이렇게 써놓고 강사님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점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순회를 해야 되니까 뭐 했어요? 선택한 게 반복문을 이용한 거죠. 그죠? 여기 밑에 보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매번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면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특정 녀석만 선택을 해가지고 뭐 스타일을 입히거나 변경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거를 일괄적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 하면 반복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동일한 요소의 디자인을 변경할 때는 반복문이 거의 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변경을 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 기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HTML 컬렉션은 두 가지, 그러니까 포이치문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노드 리스트는 포이치문 지원 안 한다 했죠, 그죠? 그 차이도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이치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녀석한테 클릭 이벤트를 부여할 때 두 가지를 씁니다. HTML에다가 내가 어떤 녀석을 클릭하겠다라고 하면 onClick 이벤트를 부여하고요. 아니면 내가 자바스크립트 아예 그 코드 안에서 작성하겠다 하면 add event listener라는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클릭이라고 적었죠. 여기에는 클릭이라는 것도 쓸 수 있고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라는 개념도 쓸 수 있고요. 마우스가 떠나갔을 때 또는 키보드가 입력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벤트 이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클릭에 대한 것들을 적기 때문에 그걸 클릭 이벤트를 걸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모바일 우리가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든다 했을 때 걔네는 어때요? 거의 다 클릭이죠. 그죠? 왜냐면 핸드폰은 마우스로 올린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닐라 이제 참고로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수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HTML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